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각 섹터별로 알아보도록 하죠. 반도체와 관련해서 전체 투자 규모의 절반 이상을 또 반도체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물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약간 오르긴 했지만 계속해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팔자를 이어오고 있었잖아요. 사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이벤트 가지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벤트 가지고는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가 움직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비메모리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를 평택에다 안 설치를 하고 오스틴 공장에다 20조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20조라고 하는 규모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텍사스로 갈까 뉴욕으로 갈까 아니면 오스틴으로 갈까 하면서 가면은 세제 혜택, 전기료 협상부터 시작해서 조금 혜택, 베네핏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 6개월 전부터 이미 협상 카드를 내밀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딱히 뭐 갑자기 서프라이즈 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3, 4분기에 결정이 날 일을 대통령께서 방문하는 길에 같이 가서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 조금 당겨졌다라고 하는 거, 그 의미 말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에서 필요한 건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가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아무리 거꾸로 매달아도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으로 들어 올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오스틴 공장 투자해서 비메모리 공장 나오는 거는 수혜이긴 하지만 앞으로 2, 3년 남은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를 돌려놓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대생이죠. 그러니까 질 좋은 공대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대 가고 그 다음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영어는 못하는데 수학은 잘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꼼꼼하고 뭐 젓가락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집착이 있고 집요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물건들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그 굉장히 고도화된 공정기술 1%의 실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200, 300개의 스텝을 거치면서 불량품이 나오면서 생존할 수 없는 것들. 쉽게 말해서 중국이 매년 20조, 30조씩 반도체를 키우려고 정부 지원금을 대면서 계속 미뤄졌는데 수십 년간 지금 못했던 일들을 한국의 민간 업체가 글로벌 점유율을 1, 2위를 차지하면서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부른 거죠. 우리한테도 좀 해줘. 대신 메모리 반도체 말고 비메모리 반도체, EUV 공정으로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좋은 것들 오스틴 공장에다 놓고 우리 인원들 좀 데려다가 좀 고용도 좀 해주고 어떤 부가가치 창출을 미국 내에서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거 괜히 미국까지 중복 투자했다가 한국에도 크게 투자하고 미국도 중복 투자했다가 나중에 그 캐파를 수요가 땡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 쪽을 줄이든 이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인건비와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은 밸류체인들이 다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와서 다 봐줄 수 있는 부품업체들, 소재업체들이 다 있는데 미국은 그게 없죠. 그러니까 가서 생태계를 다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20조 투자한다라고 해서 바로 공장이 세팅돼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밑에 있는 부품사들이나 협력업체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의 어떤 비용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여의도에서 자각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 부황부황하면서 들떠서 여기다가 베팅하는 일은 없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 삼성이 빼놓고 비메모리 공장 짓는데 빼놓고 갈 수 없는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양 ENG라든가 코미코, 원익 QNC, ENF 테크놀로지는 이미 20년 전부터 오스틴, 1997년부터죠. 오스틴 공장 돌아갈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부분들이고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팹리스가 자기들이 어떤 설계도를 그리는 팹리스는 자기들이 잘하는데 그 공장이 없으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도 그린 대로 니들이 내 눈에서 보는 대로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해주시면 뭐 틀림없이 뭐 큰 실수 안 하고 맞춰가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유망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네, 일단 실적도 괜찮고 메모리 반도체를 끼고 가면서 실적을 탄탄하게 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새로운 모멘텀 자체가 이제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있었죠. 할지 말지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도장 찍고 왔으니까 어쨌든 대통령 앞에서 서명했는데 거짓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주가 빨라지면서 앞으로 2, 3년을 보면서 이게 20조 미국 오스틴 공장에다 투자하는 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품사들 협력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뭐 평택에 투자하든 오스틴에 투자하든 어쨌든 간에 둘 다 수익이긴 하지만 결정이 났다라고 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 주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부품사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또 전기차와 관련된 협력도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가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했었잖아요. 네. 미국 내에서도 뭐 완성차 업체들 자기네들이 그냥 배터리 만들겠다, 배터리 내재화하겠다, 또 배터리 단가도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악재가 됐었는데 네. 이번 나온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좀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네.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장이 다 이제 섹터들이 전부 다 조정을 주는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돌리는 거 이 이벤트를 통해서 돌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건 어쨌든 간에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LG하고 SK는 미국에 이미 투자하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거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늘린 부분은 SK 이노베이션 측만 조금 더 우리가 전폭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한 건데 LG하고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가 부분에 있어서 이건 수주 산업, 우리가 예전에 조선을 수주하듯이 수주를 잔뜩 받아놓고 배터리를 10년간 우리가 10만 대 분량, 100만 대 분량 공급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했는데 그 단가를 못 맞춰서 적자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가 수주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수주인지에 대해서 장부가 나오면 그놈을 보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주만 가지고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그 배터리 업체들이 LG하고 SK가 생산하는 분량이 300만 대 정도까지는 2025년까지 확보를 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투자를 하게 되면 1조 원당 10기가와트죠. 그러니까 한 15만 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미국 쪽에서도 봤을 때 배터리 관련돼서 기존에 하던 622라든가 기존에 있던 배터리들 그러니까 성능이 그다지 좋지 않은 배터리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어셈블리를 하라고 얘기를 할 건 아니고 811 이상의 주행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고 출력이 좋은 배터리 공장을 설립해 줄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 맞춰서 부품사들과 소재 업체들을 투자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는 주행거리가 짧으면 자동차는 그 못 쓰는 무용지물입니다. 네. 그 카트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은 아파트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콘센트 하나 꽂아서 자가 어떤 배터리 차를 사더라도 충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가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죠. 그래서 7시간, 8시간 플러그를 꽂아놓고 충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어떤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우리나라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것들을 뜯어서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전기차가 팔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이런 어떤 배터리 자동차, 전략 전기차죠. 전기차 쪽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 업체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중국과의 컷스로팅하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에서 한 발 미국 시장에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극재가 니켈, 하이니켈로 들어가게 되면서 굳이 예를 들자면 공을 던지는 야구 선수가 박찬호 선수급으로 던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강속구를 던지죠. 그러면 그걸 받을 수 있는 포수도 그거에 맞춰서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던지는 투수를 양극재라고 보면 받는 포수를 음극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811, 900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음극재 관련된 업체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코팅 기술을 보유한 업체라든가 음극재 쪽에서 특화된 업체들의 시설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 어떤 그렇게 것들인가요? 뭐 대주전자, 나노신소재 이런 부분들이고요. 네. 양극재 쪽에서는 LNF,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시설 투자하는 데는 CIS 같은 업체들 좀 보시면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5년 안에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배터리 단가 하락보다는 물량이 늘어가는 부분, 그리고 수주에서 저가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그걸 투자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낸다고 봤을 때 대형주 쪽에서는 LG화학도 좋겠지만 SK이노베이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앞서서 저희가 기자들과 짚어본 것처럼 한계점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궁금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화이자 백신 CMO 생산한다 이런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네. 화이자는 아니지만 이제는 또 모더나 백신에 대한 네. 이 CMO 생산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영됐죠. 그 이미 다 그렇죠. 알고 있었고 네. 한 달 전부터 이제 모의 연습이라고 하죠. 뭐 백신 수송하는 관련된 거 네. 증권사 쪽에 이미 다 찌라시가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삼성바이오 모더나 백신 하는 거겠구나라고 하는 거. 삼성바이오, 녹십자, 그다음에 한미약품 요거 말고는 이거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미 주가 보시면 1, 2주 전부터 튀기 시작했다는 맞아요. 거 보실 겁니다. 어쨌든 삼성바이오가 DP 부분에 있어서 드러그 프로덕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약을 가져오면 원료 약품을 뭐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죠. 코카콜라 원액 가져와서 보틀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희석해가지고 농도 딱 맞춰갖고 막 어떤 병 막이죠. 잠가가지고 하는 거,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코카콜라 포장하는 거를 백신 포장하는 거라고 비교해 보시면 특별히 뭐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일 겁니다. 어쨌든 이거를 그냥 쉽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예전에 그 시골에서 무슨 잔치가 발생하면요, 지금은 브루스터나 뭐 어떤 뭐 이런 것들 화력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있는 아궁이에 너는 가서 두부 좀 삶고 너는 가서 수육도 좀 삶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아궁이들을 이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음식을 준비했던 것들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게 지금 모더나 백신도 사실 그런 겁니다. 원액이라고 하는 거, 원료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고 그거를 많이 아궁이를 통해서 많이 구워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아시아 전략을 이쪽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굶을 일은 없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안정감을 가질 수는 있죠. 그 중에 뭐 밥하다가 남으면 누룽지라도 긁어서 자식들 먹이면 되는 거니까 굶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보면 우리는 mRNA 관련된 부분에서 DS, 그러니까 원액을 생산해서 그 일반 생산체제로 갖고 갈 기술이 한국에 없었기 때문이지, 네. 뭐 스위스는 예쁘고 한국은 밉고 뭐 외교적 성과가 안 좋아서 뭐 이거 못 받아왔다 이런 거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줘도 우리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계속해서 정부가 돌아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미국한테 가서 민간 기업한테 이거 좀 주십시오라고 대통령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반대로 뒤집어서 그거 우리가 정부 지원금 주고 한국에서 그냥 개발해버리자라고 하면서 정책이 확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 개발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 업체들 중에 조금 선순위에 있는 업체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mRNA를 통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바이오 벡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 백신에다가 바이러스를 실어서 코로나를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방식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에 근접한,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부분이 이용하는 그런 바이러스 벡터 부분은 우리 쪽도 1, 2년만 고생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식약처의 내용들을 보면 식약처가 임상을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임상 실험을 3상까지 마치려면 2, 3만 명 어떤 임상 대상자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게 없고, 또 그걸 가지고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업체들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한다 해도 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식약처에서 비교 임상으로 바꿔주면서 한 3,000명 갖다가 실험을 해보고 이쪽에서 생긴 중화항체가 이쪽에서도 생기면 같이 허가해주고 주사 맞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련돼 있는 업체들을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라고 하는 거 왕관이죠. 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왕관 형태로 돼 있는 이 바이러스는 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코로나19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년인데 내년에 변이가 발생해서 다시 참고를 하게 되면 22, 코로나 뭐 25년에 되면 코로나 25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사스라고 하는 거에 아들이 코로나19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들은 변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전문가 의견이고 그렇게 되면 백신이라는 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입을 해야 되고 단가를 충분히 낮춰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정부가 어떤 전략을 필지에 대해서 짐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관련 업체들, 뭐 유바이로직스, ST팜,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이런 것들을 참 한번 지켜보시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억 도주당 1,000억 정도의 매출을 확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매출에 애드업은 된다.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굳이 그거 생산 안 해도 다른 것들 CMO를 받아서 이익을 충분히 내고 있던 업체였는데 네. 이걸 밀어넣기 때문에 이게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자리를 비싼 자리를 빼서 싼 자리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의견, 다만 네.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 장비주를 중심으로는 네. 긍정적으로 보셨고 지금 바이오 백신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뭐 백신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에 한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종목들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투자 전략이라든지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셀리드 같은 종목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바이오 벡터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이제 하는 거 부분 그런 예. 부분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하는 거는 아직 임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전략적 제휴를 했다 해도 앞으로 멀리 보고 2, 3년 후에 혹시 코로나가 변종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는 정도로 보는 거지 그게 당장 나와서 기업 실적에 기업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자동차 관련된 주식 그리고 가장 큰 핵심 제가 여기서 정말 이거는 섹시하다. 이건 뉴스 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투자자로서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미사일 지침 폐지한 겁니다. 예, 그러면 항공 우주 산업이라든지 이쪽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방위 산업이라든가 예. 항공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C4I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뭐 군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적하고 교전을 할 때에는 뭐 수색대라든가 정찰대를 미리 산 위에 보내놔서 네. 망원경을 봅니다. 적이 저기 있으니까 저기다 포탄을 때려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무전기를 들어서 지휘본부에 연락을 하고 그 지휘본부가 지휘 판단을 해서 이거는 적이니까 때려야 된다라고 하면 어디 부대에 전화를 합니다. 너 105mm 105mm 자주포 있으니까 그걸로 10문만 때려서 저기 괴멸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날로그 방식이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미사일 협정 개정되는 부분은 이제 인공위성을 쏘고 미사일을 네. 날리고 하는 부분이 통합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을 24시간 관찰을 해야 되죠. 이 아들이 먼저 우리 서울을 때리면 안 되니까. 그럼 그걸 보고 있다가 거기에 좌표를 땁니다. 그게 이동하는 물체든 이동하지 않는 물체든 좌표를 따고 그거를 인공위성으로 추정을 하면서 거기다가 미사일을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위협이 커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 고성능의 전투 전략 체계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부분은 방위산업 부분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평가하는 군사 전문가들 중에는 단군 일의 최대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동안에는 KF-15 뭐 좋은 비행기를 사와도 거기에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해서 거기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 붙이게 이것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비행기 값 절반 되는 걸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미사일이 아무리 개발돼도 시험을 할 수 없고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그 다음에 잠수함에 쏘는 미사일까지 전체적으로 다 개괄적으로 우리 전략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부분에서의 첨단화, 정보통신과의 결합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에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네.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항공 우주 관련된 부분 지금 KF-21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4.5세대라고 합니다. 스텔스 기능이 들어가면 5세대라고 하거든요. 4.5세대 전투기면 F-15K보다도 더 좋은 전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4대 전략 무기라고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다 국산화해서 단가 자체를 굉장히 내렸는데 미사일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여기다가 붙이는 것들, GPS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국산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위산업 부분이 민간 산업 부분보다 항공 우주 전략에 있어서는 더 큰 파괴력을 갖고 침투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뭐 배터리 이런 것들에 뭐 특별히 어떤 매력을 못 느끼신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한번 잘 보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화 시스템 뭐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방 관련된 부분은 여기가 메인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더 들어보고 싶은데 벌써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이에요. 간략하게나마 그래도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관심 종목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ADR 지표 제가 이거 네. 가져온 ADR 지표가 있는데 이게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100 미만으로 빠지기 때문에 아마 지수는 멀쩡하게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감은 굉장히 안 좋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그냥 돈 빼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특별히 살 게 없는데 지수 좋다고 따라갈 필요 없고 내가 살 종목이 있는데 지수 빠진다고 머뭇거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특별히 살 게 없는데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지수가 멀쩡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어쨌든 뭐 철강이라든가 리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경제가 재개되면서 회복되는 부분에 대한 베팅은 꾸준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업데이트 시켜드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고 네. 오늘은 뭐 셀리드 국산 백신 관련된 주식을 꾸준하게 좀 보시면서 주가가 좀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를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